제발 우리나라에 오지 마세요. 이 글은 미국 매체 CBS가 파리 주민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며 적은 문장입니다.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기 전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제발 파리에 오지 말라며 경고 아닌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니, 자국에서 세계 최대 축제라는 올림픽이 열리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오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파리 시민들은 그 이후로 올림픽 기간 중 파리 메트로 요금이 2배로 올랐고 17개의 역사는 봉쇄됐으며 학생들은 직원들을 위해 캠퍼스를 비워야 했죠. 임대료 역시 급등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관광청은 올림픽 기간 파리에 최대 1,6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었지만 파리 시내는 올림픽 기간 내내 한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델타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에드 바스티안은 고객들이 파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델타항공은 6월에서 8월 1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KLM도 유사한 예측을 내놓으며 6월에서 8월 최대 1억 8천만 유로의 매출 손실을 전망, 회사는 전 세계 고객들은 파리를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죠. 어렵게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은 어땠을까요? 파리는 많은 관광객을 우려해 일찌감치 에펠탑을 통제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허가가 필요했지만 일반 여행객에게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등 정부가 운영하는 관광지는 물론 야외에서 개회식이 열린다는 이유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민간업체까지 모두 문을 닫아 올림픽을 제외한 파리 관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번 올림픽은 개회식 전부터 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상 첫 야외 개회식이라며 파리의 대표적인 강 센강을 내세웠지만 비가 쏟아지고 객석을 이탈하는 관객이 발생했으며 개회식 당일에는 지하철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북한이라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저지르며 시작부터 실수투성이었는데요. 전 세계로 송출된 개막식 영상에서는 민망한 영상이 이어졌는데 일부 영상에서는 남성 댄서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하나로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난해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조용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올림픽 경기 즐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 요 며칠간 사격에 양궁에 펜싱에 금메달 소식 듣느라 새벽 늦게 잠드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메달을 따면 꼭 시상식에서 애국가까지 듣는 편인데 파리올림픽 시상식에서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시상식 도우미가 전해주는 카메라로 셀카를 찍는 장면인데요. 지난 월요일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는 반효진 선수가 중국 황희팅 선수와 연장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0.1점 차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하계 올림픽 사상 100번째 금메달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같은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우미가 3위를 차지한 오드레 고네트 선수에게 카메라를 건네주었고 세 선수는 셀카를 찍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선수들이 건네받은 제품이 꼭 삼성전자의 Z 플립 스마트폰을 닮았는데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간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휴대폰을 비롯한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셀카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는 삼성전자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7월 23일 파리 올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한 17,000명 선수 개개인에게 전부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배포했습니다. 갤럭시 AI 및 실시간 동시통역 기능을 탑재한 최초의 올림픽 에디션으로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고 전 세계 팬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죠. 주지하다시피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폰을 포함 개인 소지품을 반입할 수 없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모두가 Z 플립 6를 들고 영광의 순간을 직접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매달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직접 영광의 순간을 찍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IOC 및 파리 조직위가 이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은 선수단에게 지급된 올림픽 에디션의 에슬리 365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선수들이 직접 사진을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가 첫 메달을 획득한 순간에도 Z 플립 6가 등장했습니다. 사격 공기소총 10m 혼성 단체 부문에서 은메달을 딴 박하준, 금지현 선수는 시상대에서 Z 플립 6로 사진 촬영을 했죠.
여자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드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브라질 선수 하이사 레알은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이루는 순간을 응원해준 전 세계 팬들과 가족, 친구들에게 빅토리 셀피를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기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한 메달리스트들과 시상대에서 함께 빅토리 셀피를 찍으며 경쟁을 넘어선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이 개막식 퍼레이드를 생생하게 담아냈는데 올림픽 사상 최초로 외부에서 진행된 개막식 현장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센강을 따라 입장하는 선수단 보트에 S24 울트라를 200대 이상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위한 G 플립 6 17,000대 총 4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세계 최고 선수들이 직접 찍는 역사상 단 한 장의 사진은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누렸죠. 왜냐면 돈 주고도 모델로 기용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전부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거나 찍을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현재 파리 올림픽에 출전 중인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의 르브론 제임스의 경우 모델료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조엘 엠비드 등 NBA 특급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경우 전부 이 카메라를 쓸 겁니다. 여기에 여자 육상 100m에 출전하는 미국 샤케리 리처드슨,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미국 체조의 슈퍼스타 시몬 바일스 등등은 모델로 기용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대당 200여만 원으로 이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성과를 얻었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 하계올림픽 파트너로서 많은 돈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200만 원대 휴대폰으로 수십억 원대 모델을 발탁한 덕분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은 유독 참가 선수들의 불만이 많은 대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파리 올림픽의 내건 슬로건 중 하나는 저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선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탄소를 실시한다며 에어컨을 없앴으니까요.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선수촌 및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등에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자 일부 국가에서 휴대용 에어컨을 가져와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죠. 이에 조직위는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휴대용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밝히자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날씨에 에어컨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면 선수들 경기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조직위는 작은 에어컨 2,500대를 선수촌에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바퀴를 달아 선수촌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게 했죠. 다만 유료입니다. 대회 기간 지급되는 카드를 통해 선수들은 유료로 에어컨을 쓸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가난한 국가 선수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 조직위는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여기에 드는 전기세 등 모든 비용을 프랑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교묘하게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워 선수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선수촌과 훈련장, 대회장까지 길게 1시간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게 하고 테러 위협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니 몇몇 선수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탁구협회는 유독 버스 탑승 시간이 길었던 선수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의 차량을 렌트하고 경기장 인근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임종훈, 신유빈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땄고 이는 12년 만에 쾌거이기도 합니다. 대한수영연맹 역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6명의 선수가 선수촌 외부 호텔에서 머물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불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놈의 저탄소가 뭔지 이번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에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제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국의 한 선수는 피크타임에 가면 닭고기 한 조각을 못 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영국 더타임스 역시 영국 올림픽협회 수장인 앤디 앤슨의 파리 올림픽엔 음식 품질 문제가 있다. 계란, 닭고기, 특정 탄수화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선수에게 제공되는 고기는 생으로 제공됐다는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미리 대비해 다른 나라 선수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프랑스로 15명의 조리사를 파견, 지난 7월 12일부터 프랑스 파리 외가 퐁텐블로의 프랑스 국가방위 스포츠센터에 마련한 대한민국 선수단 사전 캠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수요를 조사해 퐁텐블로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파리 올림픽 선수촌까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하루 2번씩 배송 중이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조직위가 개막 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700kg의 달걀과 1톤의 육류 등 동물 단백질을 보강하면서 음식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했다. 이 정도 규모의 대회를 운영할 때 흔히 있는 일이라는 답답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파리의 상황, 올림픽 인기와는 별개로 부수적인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올림픽 상황이 나빠질수록 우리가 이득을 본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올림픽은 선수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나라가 팀이 되어 경쟁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값진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